10장 호수의 주요 이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부에서 전기 전도도와 산화 환원 전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2부에서 이온의 분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이 수중의 고형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수중의 고형물은 영어로 solid라고 번역을 합니다. 복수로 씁니다. solid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고형물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이 solid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증발 잔유물입니다. 물을 증발시키고 남는 물질,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solid 중에는 입자가 좀 큰 것이 있고 입자가 좀 작은 것이 있습니다. 대략 한 1마이크론 정도 사이즈로 그보다 큰 것들은 글래스 필터라고 하는 필터 페이퍼에 걸러집니다. 그것을 particulate solid 또는 suspended solid라고 불러요. 부유물질 SS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또 그 유기물 태웠을 때 CO2로 날아가서 없어지는 유기물 volatile solid와 무기물 non-volatile solid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전기 전도도하고 관련된 것은 바로 이 dissolved solid 부분입니다. dissolved solid는 용존 고형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 particulate solid는 과거에는 입자상 고형물이라고 불렀었는데 근래에 부유물질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자, 용존 고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과지를 통과하는 물질인데, 그 물을 증발시키고 나면은 뭔가가 잔유물이 남습니다. 그것을 dissolved solids, 용존 고형물이라고 부르고 토탈이라는 말이 붙어서 TDS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토탈이라는 말은 인오르게닉과 오르게닉을 다 합쳤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용존이라고 하지만 1마이크론 이하의 그 입자들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1마이크론 이하의 입자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용존 물질입니다. 완전히 이온화돼서 존재하는 dissolved 이온들이에요. 담수에서는 이것을 TDS라고 부르는데, 바다에서는 염분, salinity라고 부릅니다. 그 측정하는 내용은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다에서는 salinity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다 여과해서 부유물을 걸러내고 나서 그 물을 증발시키고 남는 소금의 무게, 이것이 염분인 거죠. 그 똑같은 것을 측정하는 게 담수에서는 TDS라고 부르는데, 담수에서는 이것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양이 적어요. 1리터에 100mg 이런 수준이니까 그 물을 증발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적은 양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전기 전도도는 뭐냐? 정확히 말하자면 specific conductivity라고 부릅니다. specific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 말로 표현할 때는 비전기 전도도, 이렇게 비라는 말이 붙습니다. 자, specific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어서 측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속의 저항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물속에 두 개의 어떤 전극이 있고 저항을 측정하는데, 어떤 그 조건을 주었냐 하면은 전극의 면적이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물속에 백금으로 만든 전극을 1제곱센티미터 면적으로 거리를 1cm를 띄워놓고 저항을 측정합니다. 그것을 비전기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면 저항이 작은 거죠. 전류가 잘 흐르면은. 전기 전도도는 비전기 저항의 역수입니다. 저항의 역수를 취해서
씁니다. 자, 그러면 물의 경우에 이 전기 저항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 비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기 저항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 하면은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메가옴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메가옴 수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전류가 안 흐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 속에 전하가 많이 있으면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합니다. 전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온이 존재하면은 그 이온이 쉽게 프리 일렉트론을 이동시킬 수 있고 전류가 잘 흐른다. 저항이 작아진다. 그런데 그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전기가 잘 흐르는 전기 전도도는 물 속에 있는 전하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무게나 그런 게 아니라 전하의 개수라는 거죠. 전하의 개수로 따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가 이온이라면 일가 이온의 2배 전류를 더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TDS를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TDS 용전물의 양이 어떻게 해서 이 전기 전도도와 관련이 있느냐? 물 속의 용존 물질이 대부분 이온입니다. 자, 물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이죠. 그래서 극성 분자나 이온인 경우에는 물에 잘 녹아요. 그런데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비극성 물질입니다. 비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 기름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물에 잘 녹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 있는 물질들은 이온이 많습니다. 특히 그 암석이 용해돼서 풍화되면서 용해돼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온이 되는데 암석 토양에서 녹아 나오는 물질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온이 바로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거죠.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온의 조성이 일정하다면은 전기 전도도와 셀리니티는 정비례합니다. 자, 이 TDS는 무게를 측정하는 겁니다. TDS나 셀리니티는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고 전기 전도도는 이 전하의 양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하를 가진 물질이라도 같은 전하의 예를 들어서 일가의 양이온이다라고 해도 무거운 이온과 가벼운 이온은 TDS에서 서로 다른 값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온의 조성이 일정하다. 그렇게 가정하면은 전기 전도도와 이 무게가 정비례하겠죠. 실제로 바닷물에서는 이온의 조성이 전 세계 바다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만 측정하면은 이 셀리니티를 아주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담수에서도 물론 이온의 조성이 담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한강에는 칼슘이 좀 더 많고 북한강은 좀 적고 어떤 지역에는 소듐 이온이 좀 많고 이런 차이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또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한 그런 조성들을 보입니다. 큰 강에서는. 그래서 이 무게하고 전하의 양이 상당히 정비례하는 그런 관계를 보인다. 그래서 TDS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데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것은 전기 저항을 측정하면 되니까 금방 측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테스터기라는 걸 잘 알죠? 테스터기 2개의 전극을 집어넣으면 전류가 흐르는지 아닌지 끊어졌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전극 2개를 물속에 꽂으면 전류의 세기로부터 그 저항을 바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이 TDS, 물속에 있는 용존 이온의 총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 전도도는 저항의 역수라고 했습니다. 저항의 역수. 그러니까 저항의 역수가 되는데 물의 전기 전도도는
보통 메가옴, 그러니까 10의 6승 옴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의 6승 옴이면은 그걸 역수를 취하면은 1 마이크로 S 퍼 센티미터가 됩니다. 전기 전도의 단위는 S 시멘스라는 단위를 쓰는데 시멘스에서 마이크로 시멘스 퍼 센티미터예요. 즉 마이크로 시멘스라는 것은 저항이 10의 6승 100만 옴 된다는 뜻이죠. 순수한 증류수, 아주 깨끗한 품질이 좋은 증류수는 1 마이크로 시멘스 퍼 센티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럼 아주 좋은 깨끗한 증류수죠. 하천물은 토양을 접촉하면서 이제 토양에서 여러 가지 이온이 녹아 들어와요. 그래서 청정한 하천수의 경우는 이제 전도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20 정도 되고, 소양강은 한 50 내지 70 정도 됩니다. 소양강은 화강암 지대라서 암석의 용해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남한강은 석회암이 좀 많아서 물에 좀 화강암보다는 잘 녹아요. 잘 녹아서 200 마이크로 시멘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하류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여기는 이제 하수가 들어가죠. 하수가 들어가는데 사람이 버리는 하수에는 항상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양의 소금을 먹고 배설하기 때문에 사람이 소금을 먹고 배설하는 하수가 들어가면 결국은 이 전도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 뭐 비료 성분, 공장 폐수 이런 것들도 다 뭔가가 이온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점점 높아지게 돼요. 바닷물은 물론 당연히 굉장히 높은 그 전도도를 보입니다. 염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담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담수에서 좀 높다고 해도 1000 마이크로 시멘스, 오염이 좀 심한 하천 가면은 뭐 한 3000 마이크로 시멘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바닷물하고 비교하면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 가까이에 있는 하천들, 호수들, 바닷물이 조금 그 섞여 들어오는 곳에 가면은 이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물속의 이온의 그 총량을 측정하는데 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속에 존재하는 그 이온의 형태 비교, 형태의 변화 이런 것이 이 산화 환원 전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화 환원 전위,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줄여서 ORP라고도 하고 또는 EH라는 표현도 씁니다. EH. 과거에는 EH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ORP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이 ORP는 뭐냐 하면은 정의를 보자면은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려는 경향입니다. 어떤 물질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려는 경향이 강하면 높다고 표현해요. 플러스로 막 높아지는 것이고, 이 경향이 약해지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낮다 또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려는 경향, 이것은 전자를 주는 물질과 받는 물질 사이에 상대적인 파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기 음성도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크냐 약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두 물질을 어느 것과 비교하면은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물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번엔 반대로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전자를 뺏어오고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는 전자를 오히려 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다르다. 그래서 그렇다면 상대적이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없으면은 높다 낮다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수소 전극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소 전극은 수소 가스를 백금 전극에다가 일정한 양을 흘려 보내주면은 수소가
전자를 내주고 프로톤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자를 내주고 또는 프로톤은 물속에서 거기서 전자를 받아서 수소가 되고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 수소 전극을 0볼트로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보는데 수소 전극이 워낙에 그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전극들은 대부분 이 플러스 전극으로 웬만하면 보통 호수물 이런 데는 다 플러스 전극으로 전자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전자를 받아들이고 수소가 내주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전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위를 가지는 것이 되죠. 어쨌든 수소 전극을 기준으로 0볼트로 해서 그 전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ORP가 어떤 경우에 높아지고 어떤 경우에 낮아지는가? 이 일렉트론 억셉터, 전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많으면 그 호수물은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물이니까 이 ORP 경향이 굉장히 높다, 크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위가 됩니다. 플러스 전위가 되고 EH가 높다 또는 ORP가 높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통 물은 뭐 한 300mV 플러스 400mV 뭐 이런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호수물이나 하천물이 전자를 주려는 일렉트론 도너가 많다. 일렉트론 도너라는 것은 전자를 내주는 물질이죠. 그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많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환원된 형태의 유기물, 또 이가철, 황화수소 이런 것들은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를 쉽게 내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자를 내주면서 자신은 이제 산화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를 받아들이는 전자 수용체가 적어요. 전자 수용체, 물에서 제일 중요한 전자 수용체가 일렉트론 억셉터가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전자 수용체가 적으면은 전자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전자가 막 과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가 많아지고 EH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극으로 치자면은 마이너스 극으로 점점 간다는 뜻이죠. 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전자를 어떤 다른 물하고 예를 들어서 소양원 물하고 왕송저수지의 물을 연결한다 그러면 왕송저수지 물의 전자가 소양원 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그 전자를 내주고 받는 그런 경향을 ORP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이 낮은 ORP를 보이고 어떤 물이 높은 ORP를 가지는가? 자, ORP가 낮다는 것은 마이너스 극이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극이라는 것은 일렉트론이 많다는 뜻입니다. 일렉트론 리치 상태입니다. 일렉트론 리치가 되려면은 일렉트론을 가진 물질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 많다.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내줄 수 있는 그 탄소가 수소와 결합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는 그 수소는 일렉트론과 프로톤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가 많다고 하면은 일렉트론이 많다. 그러니까 수소는 언제든지 일렉트론과 프로톤으로 쪼개져서 일렉트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에 수소가 막 붙어 있는 그런 분자들은 일렉트론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렉트론 도너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렉트론 도너는 많은데 반대로 산소가 적어요. 산소가 적으면 산소를 받아들이는 일렉트론 억셉터가 적죠. 일렉트론 억셉터가 적으니까 일렉트론이 풍부하게 그냥 잉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ORP가 낮다는 거죠.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부영량호의 심층. 부영량호에서 심층에는 플랑크톤이 가라앉아서 저질에서 표면에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전자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호수의 심층 또는 저질 속, 세디멘트의 속입니다. 세디멘트 내부 아래 그런 곳은 이 환원 환경이 된다.
ORP가 낮다. 이 ORP라고도 하고 리덕스 포텐셜이라는 용어도 종종 씁니다. 리덕스 포텐셜이라는 것은 리덕션 옥시데이션 포텐셜이죠. 이것은 옥시데이션 리덕션 포텐셜. 그래서 이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이 바뀌어 있는데,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과거에는 리덕스 포텐셜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옥시데이션을 앞에 내세워서 옥시데이션 리덕션 포텐셜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는 기호로 EH라는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EH가 한 0.2V 이하로 낮은 그 전위를 보인다 하는 거죠. 반대로 ORP가 높은 것은 그 반대입니다. 일렉트론이 적고 유기물이 적고 일렉트론 도너가 적고, 그런데 산소는 많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계속 일렉트론을 받아들이죠. 억셉터죠. 그래서 일렉트론 푸어 상태입니다. 일렉트론을 산소가 계속 다 받아갔기 때문에 물속에 남아있는 일렉트론이 없다는 거죠. 부영량호의 표층, 부영량의 표층은 산소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광합성을 하면서 막 그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 심층과 표층을 보면은 표층은 ORP가 높고 심층은 ORP가 낮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데는 산화 환경이죠. 산화 환경. 화학적으로 보면은 산소, 나이트레이트는 산소의 역할을 바로 대신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삼가철, 이런 그 산화 형태가 많습니다. 이 철은 ORP가 높을 때는 삼가철로 존재하고 ORP가 낮을 때는 이가철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가철이 많고 여기는 삼가철이 많고, 전위로 보면은 보통 산소가 있는 깨끗한 물은 0.4V 이상, 플러스 0.4V 이상의 그 높은 전위를 보입니다. ORP가 환원 환경이라고 해도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마이너스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한 0.2V만 아래로만 내려가도 이건 우리가 환원 환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냐 하면은 이 기준이, 이 전위의 기준이 앞에 말한 대로 수소 전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수소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론이 엄청나게 많은, 일렉트론 리치한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호수에서 일렉트론 리치한 상태라고 해도 수소 전극하고 비교해 보면 수소 전극에 비해서는 플러스 볼트다, 이런 뜻입니다. 수소 전극하고 비교해 보면 플러스고, 만일 이런 물을 두 개를 연결을 하면은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수에서 그 산소의 농도가 변하면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리덕스 포텐셜이 변하면서 일어나는데, 이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물이 되죠. 이게 보통 그 호기성 생물이 산소가 있을 때 하는 호흡입니다. 산소가 있을 때 하는 호흡이고, 그때의 그 산소 농도는 대개 한 4mg/L 이상, 4mg/L 이상 되면은 호기성 생물이 잘 이 산소를 이용해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전위를 측정해 보면은 한 0.45V, 밀리볼트로 하면 450mV 이상 되는 플러스 전위를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호수의 산소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줄어들면은 그 다음에 이 산소 대신 일렉트론을 받는 물질이 나이트레이트예요. 나이트레이트가 바로 산소 대신 전자를 받아서 나이트라이트로 환원이 됩니다. 그때 전위를 재보면은 한 0.4V 정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산소가 더 줄어들면은 0.4mg/L 이렇게 줄어들면 나이트라이트가 이제 암모니아 또는 N2로 이렇게 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더 줄어들면 철이 환원이 됩니다. 삼가철이 이가철로 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거의 산소가 이제 완전히 0이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 황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설페이트가
물속에 있는 설페이트가 환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는 이미 없어졌죠. 산소는 없어졌는데 리덕스 포텐셜은 아직 1mV, 그러니까 0.1V 플러스 전위를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까지 이제 더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메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정도 되는 곳은 산소가 없어진 다음에도 또 거기에 뭐 낙엽이 잔뜩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플랑크톤 사체가 많이 쌓여서 리덕스 포텐셜이 더 내려간 거예요. 이 ORP가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에 CO2가 메탄을 만드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원 반응이죠.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했는데 유기물이 산화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일렉트론을 받는 일렉트론 억셉터에 이게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산소 농도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이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산소가 고갈되면은 나이트레이트가 바로 그 다음으로 이용되고 그 다음은 나이트라이트, 철, 황, 그 다음에 CO2 이런 순서로 일렉트론 억셉터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그 전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의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선 물속의 그 이온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전기 전도도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ORP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부했습니다.